이사야 44장 2절에서 3절 말씀 은혜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너를 만들고 태어나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오늘은 나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 고갈되어 있느냐, 담담하냐, 당당하냐, 에너지가 있냐, 에너지가 소모가 됐냐, 에너지 고갈 상태인가, 또는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몸에, 나무 가지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봤을 때도 추운 겨울로 가는 나무, 썰썰한 나무, 피랍이라든지 전체적인 조형성을 봤을 때도 반듯하게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기저선에 땅을 표현한 모습, 이런 것을 보면 나이는 좀 세월을 산 것 같이 볼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건강 상태가 보약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나는 내 삶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그리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야산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 크지 않고 큰 나무 그늘에서 하루 햇볕을 겨우 쬐고 살아가는 작은 나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품종 자체가 작은 나무여서 그렇게 큰 나무 아래에 있어도 그만큼의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의 나를 바라보는, 나를 알고 있는 나의 나무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아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나는 외진 곳에 있던 도심 속에 있던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나를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나로서 좋게 라는 그런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A4 용지를 가득 채운 사이즈의 나무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내 안에 힘을 발휘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충동적인 그런 공격성을 보였거나 또는 충동적이지 않더라도 일상 가운데서 수시로 무시로 비난의 언어를 쓴다든가 또는 자신이 수고한 돈이라든지 받은 선물을 쉽게
남에게 그 준 사람의 정성과 마음은 생각을 하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해석하고 그 상대가 이걸 왜 나한테 선물을 줬을까? 상대는 왜 이걸 나한테 잘해줬을까를 생각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한다든가 평가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공격성이라고 내재된 공격성이다라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A4 용지에 가득 차게 나무를 그리는 사람들도 어떤 이유로든지 내재된 공격성, 우울성, 우울감, 분노, 화덩어리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그리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2그루 이상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나무를 2그루 이상 그리는 경우는 좀 독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천년묵은 나무라고 하면서 고목을 그리고 A4 용지를 가득 차게 그리는 경우도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오랫동안 축적된 분노가 있지 않는가.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 자식에게나 배우자에게 또 나와 친밀한 사람에게 그 공격성을 어떤 패턴으로든지 나는 하고 있지 않는가. 남의 말을 진지하게 그 상대는 자신의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거나 찾아뵙고자 했는데 그 찾아온 사람에게 질문은 하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다 해버리는 결단 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 사이에도 흔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교인이 교회를 계속 섬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죠. 상대가 시간을 좀 내어서 일부러 찾아가거나 밥을 먹고 싶다,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는 상대방 찾아온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판단한 그 선하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선하지 않는 귀로 들었던 그런 언어들을 집약해서 보자말자 배설하는 옥물과 같은 그런 언어를 너무나 쉽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늘 천국의 가족이라면서 교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가, 그 집사가, 그 권사가, 그 장로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우리 순을 떠나는가? 왜 우리 셀 모임을 떠나는가? 왜 구역 예배에 나오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그 상대가 뭐 힘있고 잘났고 당당하고 그래서 안 나온다는 그런 그건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전혀 반대인 어쩌면 아픔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픔을 얘기해 봤으나 교인하고는 가까운 순에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서운함을 여러 차례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르게 살아온, 다르게 양육된, 좀 다른 부모의 양육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왜 당신은 보편적이지 않냐? 왜 당신은 상식적이지 않냐? 예, 그런 이유로 사람을 한 곳으로 편향되게 몰아붙이는 그런 성도들, 교인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또는 들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다, 거북스럽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곤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그렸을 때 이렇게 소나무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실나무,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그리는 사람들은 유아기적인, 아동기적인 그런 애착 형성에 결핍이 있거나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 패턴, 어느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나무를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는 사람들은 정신 1도 하사불성이라는 그러한 그 사고의 기초를 두고 있는 멘탈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내 멘탈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다든가 또는 정신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반듯한 친구를 찾는다든가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은 어디서 받았냐면요. 한국경비협회의 강의를 9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받아둔 그림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 잎은 없고 나무 형태 자체가 은행나무의 그 잎사귀의 결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나무를 그렸는데 은행나무 열매도 없고 이것은 나는 지금 매우 피곤한 일을 하고 있고 피곤한 상태일 수 있고 나는 지금 지쳐가고 있고 내가 버텨내기에는 좀 강력한 그런 혈액순환을 요구하는 그런 휴식이나 영양제나 나를 강력히 위로해주는 그런 응원해주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작은 나무들을 한 그루만 딱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국 또 전 세계 1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림들을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나무를 뭐 중앙에 그리는 사람도 있고 한쪽 구석에 그리는 사람도 있고 한쪽 아래 구석에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약 사범을 제가 집단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주로 자아 개념이 매우 희박하고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양육되어졌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친구를 만났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의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의 그 크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분화되어 있거나 또는 자아 개념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상실되었거나 또는 비의도적인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애정 결핍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방임 형태로
방목 형태로 자식인지 남인지 다른 집 아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게 양육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앙상하거나 뿌리가 많이 나오는 이 표현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또 이 나무가 몇 년 된 나무냐라고 나이를 물어봤을 때 본인의 나이와 10년, 20년, 30년 미만 차이 나는 나무들은 본인의 실제 연령과 30년 미만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어린 나무 같은데 이 나무를 100년 된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네요. 이것은 자아 개념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는 실제 60살인데 옷을 10대들이 입을 만한 20대들이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입고 개인적인 만남은 뭐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단체 모임에 그런 복장으로 또는 집 밖을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내적인 자아 개념의 그 연령대가 육신의 나이와 실제 내면의 고착된 나이가 다르다고 매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적 갈등,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만족스러운 것인지 불쾌한 것인지를 구분을 하고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나무에 그려진 형태와 나무 실제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나무 나이하고의 차이가 30년 이상 났을 때 그런 내적 갈등이 있지 않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같이 나무를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들도 이렇게 풀같이 나무라고 하면 나무의 그 조형적인 나무 몸에서 나오는 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나무라고 명명하는데요. 나무라고 하기는 잎사귀 같고 그냥 이렇게 난초 같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는 내면의 그 심지라고 하나 이 자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미숙하거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의 공격성이나 타인에 대한 그 비교에 대한 그런 빈곤이나 상대를 깔무시하는 그런 악한 그런 내재된 에너지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를 그리라고 했을 때 나무에 이렇게 새를 그리거나 뭐 날아다니는 뭐 나비를 그리거나 또 거기에 새집을 그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비록 환경은 소박 이하의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도둑맞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길에 가다 작은 돌멩이를 보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싹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기저가 참 잘 형성돼 있다. 선량한 부모님과 자연이 있는 시골에서의 영유아기, 유아동의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 잎사귀를 복잡하게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복잡한 나무 잎사귀가 나는 지금 머리가 아프다기보다는 복잡하다. 예, 단순하게 복잡하다. 복잡하네.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1000명 이상 그림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소나무를 제법 많이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